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페르시아 왕국에 카심과 알리바바가 살고 있었어요. 형 카심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주신 재산을 혼자 독차지한 욕심 많은 형이었지요. 착한 동생인 알리바바는 형에게 따지지도 못하고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해야지만 겨우 밥을 먹을 정도로 어려운 처지가 되었어요. 어느 날이었지요. 알리바바가 산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수확이 좋습니다, 도목님. 험상궂게 생긴 수십 명의 도둑들이 즐거워하며 어딘가로 가고 있었지요. 도둑들이잖아. 그런데 저 많은 도둑들이 대체 산에 왜 온 거지? 알리바바는 무서웠지만 호기심에 도둑들을 몰래 뒤따라갔어요. 이윽고 도둑들이 바위산 앞에 서더니 곧바로 두목이 큰 소리로 외쳤지요. 열려라 참깨! 그때였어요. 커다란 바위가 움직이더니 동굴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두목과 도둑들이 모두 차례대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자 바위가 다시 닫혔지요. 알리바바는 난생 처음 본 모습에 깜짝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처했어요. 모두 40명이군. 주문이 열려라 참깨랬지. 저 도둑들이 다시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시 바위가 열리더니 도둑들이 나왔지요. 그러고는 닫혀라 참깨! 두목이 이렇게 말하자 커다란 바위 문이 스르륵 닫혔어요. 알리바바는 도둑들이 모두 돌아간 걸 확인하고 동굴 앞에서 외쳤답니다. 열려라 참깨! 그러자 정말 아까처럼 바위가 열리고 동굴이 나왔지요. 동굴로 들어간 알리바바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도둑들이 훔친 온갖 보석과 금화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귀한 보석들은 없어지면 금세 알아챌 테니 금화를 가져가야겠다. 알리바바는 재빨리 금화를 챙겨 동굴을 빠져나왔어요. 이제 일을 안 해도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된 알리바바는 행복했답니다. 하루는 형 카심이 찾아와 달라진 동생 알리바바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알리바바야, 대체 이 많은 돈들이 어디서 난 게냐? 죄송합니다, 형님.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화가 난 카심은 알리바바를 다그치기 시작했지요. 어서 바른 대로 말 못하느냐? 저 사실은... 결국 알리바바는 카심에게 보물이 쌓여있는 동굴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카심은 곧바로 커다란 바위 앞으로 달려가 외쳤지요. 열려라 참깨! 카심은 동굴에 있는 온갖 보물들을 보고 기뻐하였어요. 이제 이 보물들은 다 내 거야! 한참 동안 동굴에 있던 카심이 보물을 챙겨 나가려고 할 때였어요. 그런데 보물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그만 주문을 잊어버리고 말았지 뭐예요? 뭐였더라? 열려라 콩? 열려라 당근? 열려라! 빨리 좀 열리라고! 결국 다시 돌아온 도둑들에게 들킨 카심은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형님이 걱정된 알리바바는 도둑들이 없는 틈을 타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형님, 이럴 수가... 알리바바는 카심을 끌고 나와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지요. 한편 동굴에 있던 카심이 없어진 걸 안 도둑들은 분노했어요. 여기를 알고 있는 놈이 또 있다. 빨리 찾아서 없애버려. 네. 그날부터 도둑들은 알리바바를 찾으러 동네 이곳저곳을 다녔지요. 드디어 알리바바가 사는 곳을 찾아낸 도둑들은 알리바바의 집인 걸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해두었어요. 때마침 이 모습을 우연히 본 알리바바의 하인은 꾀를 내어 주변 모든 집들에 똑같은 표시를 하였지요. 다음 날 알리바바를 잡으러 온 도둑들은 집집마다 모두 같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포기하고 돌아가야 했어요. 다시 알리바바의 집을 찾아낸 두목과 도둑들은 기름을 파는 상인으로 변장했지요. 그리고 기름 항아리 속에 도둑들이 한 명씩 들어가 숨었어요. 너희들은 이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다가 내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나오거라. 네. 두목과 부하들은 무사히 알리바바의 집으로 들어가 밤이 오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기름 장수가 차고 있는 칼을 우연히 본 알리바바의 하인은 이들을 수상하게 생각했지요. 기름을 파는 사람이 왜 저렇게 날카롭고 큰 칼을 숨기고 있는 거지? 기름통들도 너무 크고 이상해. 알리바바의 하인이 기름통이 놓여 있는 곳에 조용히 다가가자 말소리들이 들렸어요. 대체 두목은 언제 오시는 거야? 쉿, 조용히 해. 두목께서 잠자코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셨잖아. 그렇지만 이 안은 너무 좁고 답답하다고. 이 말을 들은 알리바바의 하인은 깜짝 놀랐지요. 주인님이 위험해. 알리바바의 하인은 곧바로 기름을 뜨거운 불에 팔팔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뜨거워진 기름을 차례대로 항아리 안에 붓기 시작했지요. 항아리 속에 숨어있던 부하들은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뜨거운 기름에 데어 모두 죽고 말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두목은 부하들을 데리러 나왔다가 부하들이 모두 항아리에 갇힌 채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 그 길로 도망쳤어요. 다음날 아침 알리바바의 하인은 이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리바바에게 말했지요.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구나.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주인님이 무사하셔서 다행인걸요. 앞으로 나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지내면 어떻겠니? 네? 그렇게 알리바바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하인에게 청혼하여 둘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도둑들의 보물 동굴을 아는 사람이 또 있냐고요? 쉿, 그건 알리바바와 우리들만의 비밀이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양치기 소년이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 나라로 떠나볼까요? 어느 한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소년은 매일 아침 마을의 양들을 들판으로 몰고 나가 풀을 먹이는 일을 하였지요. 아, 심심해. 뭐 재미난 일 없을까? 소년은 매일 따분해했어요. 고민하던 양치기 소년은 마을 사람들의 말이 떠올랐어요. 만약에 늑대가 나타나면 바로 소리를 질러서 알려야 한다. 아하! 바로 이거야!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소년의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부랴부랴 언덕으로 뛰어 올라왔어요. 어디야, 어디? 늑대는 어디 있니? 장난이에요. 제가 심심해서 장난친 거예요. 뭐야? 마을 사람들은 화를 내며 마을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또다시 심심해진 소년은 한 번 더 장난을 치기로 했어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소년의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언덕으로 뛰어 올라왔어요. 그 모습을 본 소년은 너무너무 웃겨서 배가 아플 지경이었지요. 이번에도 소년의 장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화를 내며 마을로 돌아갔어요. 에휴, 나쁜 녀석 같으니라고. 또 그 다음 날이 되어 심심해진 소년이 장난을 칠까 말까 고민하던 순간이었어요. 그때 정말로 커다란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이번엔 진짜예요! 얼른 와서 도와주세요! 소년의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저 녀석이 또 장난을 치는구만. 아휴, 저 녀석을 어쩌면 좋대요? 결국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소년을 도우러 오지 않았고 양들은 모두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답니다. 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장화시는 고양이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 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 방앗간 집에 아버지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병에 걸려 누워 계시게 되었지요. 오겨, 내가 죽게 되면 막내를 잘 보살펴 주거라. 끝내 아버지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형들은 막내를 집에서 쫓아버렸지요. 방앗간은 첫째인 내가 가질 거야. 그럼 난 당나귀를 가질 테야. 막내 너는 고양이와 자루를 가지고 이 집에서 나가도록 해. 그렇게 고양이와 쫓겨난 막내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간다. 당장 먹을 것도 이 빵이 마지막인데. 막내는 앞날이 막막했지요. 그때 막내 옆에 앉아있던 고양이가 갑자기 자루를 들고 일어났어요. 주인님,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 자루와 장화를 잠시만 빌려주세요. 이 장화 말이냐? 대체 장화랑 자루로 무엇을 하려고? 막내는 장화를 고양이에게 건네주었어요. 이야, 멋진 장화 감사해요, 주인님. 꼭 돌아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세요. 장화를 신은 고양이는 자루를 이용해 토끼를 잡아 임금님에게 갔어요. 저희 카라바 후장님께서 임금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임금님은 토끼를 받고 무척 기뻐하였지요. 고양이는 매일매일 다른 선물을 임금님께 바쳤어요. 이렇게 정성스러운 선물을 매일 보내다니 카라바 후작이 참으로 궁금하구나. 곧 만나보실 날이 올 것입니다. 어느 날 고양이는 막내에게 물에 빠지라고 말하였어요. 다 저만 믿으세요. 자, 어서 물에 들어가시라니깐요. 아니 대체 물에는... 고양이는 막내를 강에 빠뜨려 버렸어요. 때마침 임금님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지요. 고양이는 큰 소리로 임금님과 신하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카라바 후장님이 물에 빠지셨어요. 도와주세요. 뭐? 카라바 후작이? 여봐라, 어서 후작을 도와주거라. 고양이는 카라바 후작이 길을 가던 중 도적들을 만나 옷과 말을 빼앗기고 물에도 빠뜨렸다고 말하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은 막내를 궁에 데려가 근사한 옷을 주었지요. 저희 카라바 후장님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임금님과 공주님께 보답을 드리고자 카라바 후작의 성으로 초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나면 잠시 후에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였지요. 고양이의 말에 막내는 깜짝 놀랐지만 임금님 앞이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한편 고양이는 넓은 밀밭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였지요. 자, 제가 저 성에 있는 못된 거인을 물리쳐 드릴 테니 임금님께서 오시면 이 땅들은 모두 카라바 후장님의 땅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한 뒤 고양이는 거인이 사는 성으로 들어갔어요. 제 발로 여기를 들어오다니 겁없는 고양이로군. 괴물이 고양이를 보고 비웃자 온 성 안에 괴물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거인님, 이 세상에서 변신을 가장 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코끼리로 변할 수 있나요? 고양이는 침착하게 거인을 꼬셨어요. 코끼리쯤이야. 거인은 눈 깜짝할 새 코끼리로 변신했어요. 우와,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럼 사자로도 변할 수 있나요? 거인은 고양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자로 변신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생쥐로 변한다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변신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생쥐? 그쯤이야. 쉽지. 거인은 사자에서 생쥐로 변신을 하였어요. 그때였지요. 꿀꺽? 고양이는 거인이 생쥐로 변하자마자 한 입에 먹어버렸어요. 임금님과 막내 그리고 공주가 탄 마차가 넓은 밀밭을 지나갈 때였어요. 여기 이 좋은 땅들은 누구 땅인 게냐? 임금님은 밀밭에서 일하는 백성들에게 물었어요. 네, 이 밭의 주인은 바로 카라바 후장님입니다. 그 말을 듣자 임금님도 놀라고 막내도 놀랐어요. 이윽고 마차가 성에 도착하자 고양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임금님, 여기가 바로 카라바 후장님의 성입니다. 임금님은 크고 멋진 성을 보고는 무척 기뻐했어요. 여러 날이 지나고 거인이 살았던 그 성에서 막내와 공주가 결혼을 하였어요. 그렇게 막내와 공주 그리고 고양이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